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35강 합리적 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개념적 사고, 논리적 사고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개념적 사고, 논리적 사고, 이게 사실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논술이 사고력을 평가할 때 이 사고력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개념적 사고,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 부분 안에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죠. 논리적 사고 안에는 개념적 사고하고 관계적 사고, 구조적 사고로 나누었고, 두 번째 합리적 사고에는 사회적 사고와 보편적 사고가 있습니다. 자, 논술 시험에서 어떤 형태로 논술 문제를 묻든지 간에 논술 문제에서 70에서 80%는 논리적 사고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에서 30% 정도가 사회적 사고, 보편적 사고를 묻는 합리적 사고 문제고, 한 5% 내외가 창의적 사고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사고는 논리적 사고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으면 대학이 어떤 의도로 제시문을 배치했구나라는 걸 조금 감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고의 유형을 표로 그려준 거 있잖아요. 이것들을 정확히 숙지를 하고 그 숙지한 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사고가 어떤 형태인지 어떤 개념인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할 거 차근차근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보죠. 합리적 사고. 자, 오늘 교재 내용은 376쪽에 있습니다. 자,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첫째, 개념을 분명히 하고 논리적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논리적 사고라면요. 합리적 사고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회적 사고와 보편적 사고인데요. 이 합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나 사건이 상황과 맥락에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를 따지는 사고입니다. 즉, 어떤 주장을 하게 될 때 그 주장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주장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 사고는 글의 어떤 내부적 논리를 따진다면, 사회적 사고, 합리적 사고는 외부에서 더 넓은 범위에서 보았을 때 그 주장의 타당성, 그 주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 맥락, 이런 것들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잘 숙지할 수 있는지,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한 주장이 혹은 한 사건, 현상들이 어떤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나타났는지를 따져볼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사회적 사고와 보편적 사고로 조금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논술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가 우리 사회 속에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글 제시문이 가지고 있는 내적 논리를 따지기 때문에 내재적 사고라고 볼 수 있고요. 합리적 사고는 외부에서 글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우리 사회와 혹은 보편적인 문화, 인류 역사와 관련해서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외재적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학 시간에 내재적 비평과 외재적 비평을 배우잖아요. 요거랑 비슷해요. 알겠죠? 내재적 비평이라는 것은 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체라든지 표현 방식, 특징, 작가의 의도가 얼마나 잘 나타났는지를 보는 게 내재적 비평이라면, 외재적 비평은 그 글 자체가, 그 문학 작품이 시대적 상황, 작가가 처한 어떤 성장 배경, 이런 것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 어떤 작품인지를 따져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혹은 논술 문제가 던져진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그 주제가 가지고 있는 내적 논리를 따진다. 내재적 비평이고요. 논리적 사고고요. 그 주제가 담고 있는 어떤 외부 환경, 조건, 그죠?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외재적 비평 혹은 외재적 사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는 내부의 논리를 따진다면, 제가 뒷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해 두었는데요. 우리 인간이 과학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미시적인 걸 관찰할 때 필요한 게 뭐죠? 현미경이죠. 현미경. 그죠? 근대의 발전은 현미경과 망원경의 발전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간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도록 확대해 주죠. 현미경은. 논리적 사고는 글이 가지고 있는 미시적인 어떤 논리적 결함이라든지 어떤 논리적 특징을 학생이 잘 파악할 수 있는지라는 점에서 현미경과 같은 거예요.
반대로 합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큰 공간 속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이 우리 현실에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 가치와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따져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어떤 개념을 조금 이해하고 우리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가를 참고해서 나를 비판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판하라는 문제는 이제 비판해야 될 대상은 나를 비판해야 되죠. 사고 구조하면 나는 비판의 대상이고 시험을 보는 나 주체가 무엇을 가지고 가를 기준으로 해서 비판학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를 가지고 대학이 나의 어떤 논리적 결함을 비판해 주길 요구하는지, 나와 같은 주장이 현실에서 뭔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주길 요구하는지, 즉 가제시문의 어떤 역할을,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어떤 주장의 문제점이라든지 사실의 어떤 일치, 부합하는지 혹은 근거의 타당성을 비판하는 건지, 그래서 가의 어떤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 예를 들은 걸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고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자동차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죠. 안전벨트를 안 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벌금을 냅니다. 벌금을 내죠. 그죠? 근데 안전벨트를 매냐 안 매냐는 내가 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잖아요. 설령 개인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나서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다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큰 피해를 주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는 안전벨트를 매는 것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든요. 저도 한 두세 번 낸 적이 있었는데, 여튼 그렇지만 이건 나라마다 달라요. 어떤 나라는 안전띠 매는 것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어떤 나라는 내고요. 뭐 이건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한 주장이 어떤 사회에서는 용인될 수 있지만 어떤 사회는 용인되지 않을 수 있죠. 그죠? 그런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 이제 어떤 합리적 사고 중에서 사회적 사고입니다. 즉 어떤 주장이 한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어떤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뭐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 예를 들면 뭐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죠. 그 요즘에 기본소득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기본소득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게 되냐 안 되냐. 이거 2015년도에 그 경희대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기본소득,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일정 정도 수준의 어떤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죠. 국가가 월급으로 한 개인당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 주는 거야. 그런 기본소득이 다른 나라 실정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실정에서 맞냐 안 맞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아무리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구체적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과 관련지어서 학생들이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것이 사회적 사고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낼 때는 우리 사회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자기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성대 3번 같은 게 이런 문제를 자주 내죠. 성균관대 3번 문제를 보시면 항상 뭐 헌혈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기업 민영화라든지 뭐 이런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 현상, 사건들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명확히 제시해주고 우리 사회의 이런 특징에 따라서 보면 제시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어떻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특징을 분명하게 글 속에서 밝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건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리적 사고의 두 번째가 보편적 사고입니다. 자, 어떤 특정한 어떤 사회적으로는 용인되지만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수는 있지만, 즉 사회적으로는 올바르지만 보편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중국의 전족이라든지 어릴 때부터 여자애가들 태어나면 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발을 작게 만들잖아요. 이 발이 작은 것들이 어떤 남성에게 있어서 성적 매력을 느끼게 하는 어떤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건 중국의 전종이라든지 뭐 미얀마의 카렌족 어떤 이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 있죠. 목을 길게 해가지고 목걸이를 이렇게 길게 하죠. 그 사회에서는 하나의 미적 기준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전족의 여자들은 제대로 걷지를 못해 뛰어다니지를 못해 남성의 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카렌족의 여성들도 목을 길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남편한테 대들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쫓겨나죠. 쫓겨나서 어떻게 하냐면 평생 차고 있던 그 목걸이를 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동을 못해요. 머리를 이렇게 잡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 사회의 문화 속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고유한 문화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죠? 보편적 차원에서 보면 뭔가 부도덕하고 인권을 해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따라서 보편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한 주장이 보편적 가치인 인권, 평등, 자유, 정의, 행복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 보편적 사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사고는 크게 이제 보편적 사고와 사회적 사고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리적 사고라고 하는 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이건 뭐 제가 뒤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합리적 사고는 기본적으로 의미를 탐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 그게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자,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냐? 사회적 사고고요. 인류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냐? 보편적 사고입니다. 의미. 자,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요, 크게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어때요? 크게 두 가지를 익히면서 살아가요. 첫째가 뭐냐? 사실의 세계입니다. 사실. 팩트죠, 팩트. 우리는 사실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다양한 어떤 과목들이 사실에 대한 과목들입니다. 지식과 정보. 그죠? 그래서 논리적 사고는 주로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간에 사실의 세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과학, 어떤 사실의 세계죠. 그죠? 반면에 인간은 사실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한 사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꽃을 줬어요. 꽃. 논스쌤이 꽃을 줬어. 꽃은 성분이 뭐고 줄기는 어떻게 되면 외떡잎 식물인지 뭐 쌍떡잎 식물인지 그걸 따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몸이 건조해요. 꽃을 줬지? 이 사람이 꽃을 왜 줬지? 어떤 의미가 있지? 자, 인간은 특이해요. 사실에만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사실에만 머물면 동물이게요. 인간은 수많은 사실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부여한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실들을 탐구하고 더 많은 의미들을 찾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왜 고민하고 갈등하나요? 내 존재의 의미를 끊임없이 묻기 때문에 갈등하잖아. 그래서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은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뭔가 던져진 존재라고 해요. 이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툭 던져진 존재. 그 속에서 인간을 어떻게 하나요? 세상에 어떤 의미를 탐구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 합리적 사고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의미와 관련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의미. 그러면은 도대체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의미. 자, 합리적 사고는 사회적 사고와 보편적 사고가 있는데, 이러한 사고는 도대체 어떤 사회적 사건이나 현상의 의미를 탐구하는 겁니다. 즉, 학생들이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는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의미가 발생하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상황과 맥락과 조건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간단히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상황. 자, 어떤 상황에서 의미가 있죠. 자, 똑같은 상황이 처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도 뭐 교재에도 써놨지. 환경 문제라고 생각을 합시다. 환경 문제 심각해. 학생들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요. 환경 문제는 인류의 생존의 문제로
지켜야 된다. 그렇지만 보세요.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서 환경 문제가 진짜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환경 문제가 심각한, 중국에서는 환경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놓고 보면 과거에 중국의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느 정도 경제적 부가 올라오고 경제가 성장을 하니까 어때요? 먹고 사는 것을 이제 잠깐 제껴두고 환경을 신경 쓰기 시작하죠. 자, 우리나라도 떠올려 보세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요. 또랑가에 시커먼 물이 막 공업용수가 철철철 흘러나도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왜? 먹고 사는 게 더 급했으니까. 자, 아프리카에 엄청난 환경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신경 써요? 안 써요? 왜 안 써요? 먹고 사는 게 더 급한데. 동일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특정한 상황에서 다 다릅니다. 환경 문제 심각하지. 그렇지만 다른 게 더 심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따지려면 그 의미가 발생하는 그 특정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합리적 사고는 구체성에서 걸판난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해하느냐, 구체적으로 내가 이 사안들을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갈라집니다. 자, 이런 어떤 특정한 상황에 따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걸 이거 공시적 사고라고 볼 수 있어요. 공시적 사고. 공시적이라는 말은 동일한 시대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소시리즈적인 개념인데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특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의미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맥락에서 발생합니다. 맥락에서 발생한다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이러이러한 맥락이었지만 지금은 이러이러한 맥락. 다른 말로 하면 시대예요. 시대.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거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상황을 이해한다는 건 특정한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죠? 그 다음에 맥락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사고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와 대비해서 오늘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맥락을 이해한다 할 때 거기서부터 무엇이 튀어나와요? 의미가 튀어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한번 보겠습니다. 의미가 발생하는 어떤 세 번째는 특정한 조건이에요. 조건. 동일한 어떤 상황과 맥락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개인적 존재, 주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이 처한 조건에 따라 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뭐예요? 어떤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고3 학생들에게는 입시가 중요하죠. 그죠? 고3 학생들의 입시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 나는 지금 고3이라는 상황 속에 놓여 있고, 우리 시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자기의 어떤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인 입시를 거치는 이 시기. 그렇지만 어떤 학생은 나는 대학을 안 갈 거야. 나는 농사를 지어서 완전히 농사가 취미에 맞아. 그래서 나는 닭도 키우고, 그죠? 닭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해서 나는 평생 농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 입시는 어때요? 별로 중요한 요소는 아니죠. 즉 객관적인 상황과 객관적인 상황의 어떤 공간과 객관적인 상황의 시간이 같다고 할지라도 개인 주체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미를 탐구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따져야 돼요. 이 세 가지는 모두 그래서 어떻다? 구체적인 조건, 구체적인 것을 학생이 탐구할 수 있냐 없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공감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논술 잘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용기. 일단 저질러라. 둘째, 문제 상황에 공감해라. 자, 공감할 때 어떻게 공감해요? 그냥 공감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시간과 그 사람이 처한 어떤 주관적 조건을 따져봐야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아마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된다? 그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자, 논술 문제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상황과 맥락, 그리고 그것이 발생한 구체적인 어떤 조건을 검토해 보는 걸 뜻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검토하면 검토할수록 다른 학생과 구별되는 글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합리적 사고는 여러분들이 시키든 시키지 않든 객관과 주관을 검토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고, 그걸 종합하면은 이것이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조금 더 상황과 부터 조금 꼼꼼한 질문을 조금 넣어놨어요. 연습 문제 33번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래의 상황을 읽고 정당한 폭력과 정당하지 않는 폭력을 나누어 보고 그 이유를 간략히 생각해 보시죠. 상황이죠, 상황.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폭력이라고 할지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이야기했죠. 공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 즉 합리적 사고에서 상황을 판단한다는 것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설득력 있는 글이 됩니다. 자, 교실에서 한 학생의 잘못으로 단체 기합을 받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뭐래요? 교실이란 공간은 어떤 공간이고, 교실에서 한 학생이 잘못한 것은 또 어떤 것이고, 요거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학교가 어떤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이라는 점에서는 어떤 학생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체 학생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학생의 잘못을 학생들이 이렇게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체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잘못을 전체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건 잘못되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냥 제가 나누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한 학생이 잘못을 해서 단체 기합을 받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다음에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를 나눠보라는 뜻입니다. 이걸 정당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정당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쟁에서 적을 죽인다.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자,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황에서의 전쟁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폭력은 정당한가요? 정당하지 않은가요? 애매하죠, 그죠? 자, 이 상황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던진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주 다양하고요. 어떤 폭력은 정당하고 어떤 폭력은 정당하지 않다도 아주 다양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폭력이 용인될 수도 있고 용인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논술 문제에서 폭력이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그랬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아이들의 생각이 단순합니다. 왜? 그냥 교과서에 폭력은 나쁘다라고 맨날 배우니까. 그럼 보세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독립투사들 막 두들겨 패는데 가만 맞고 있을 거예요?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나쁘니까? 여러분들 뭔가 폭력배들이 여러분 때리고 있으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죠. 조금만 생각해도 타당하지 않은 걸 그냥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따라서 상황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없이는 논리적인 글이 나오지 않는다. 알겠죠? 어떤 뜻인지. 자,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공간, 시간,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탐구할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상황이라도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자, 앞에서 우리 1번 문제를 풀었죠. 그죠? 예술적 성취와 관련 연세대 기출문제, 인문 기출문제입니다. 1번을 풀었죠. 그죠? 2번 문제가 라를 바탕으로 가나다의 논지를 평가하시옵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가가 이제 운이 나가서 공연을 하는 거고, 나 제시문이 뭐였죠? 나 제시문이 문학. 그죠? 문학에서 어떤 예술적 성취라고 하는 것은 천부적인 어떤 타고난 재능을 통해서 달성하는 거고,
다에서는 어떤 모차르트가 어려서부터 적절한 환경에 갇히고 자기의 어떤 재능을 마음껏 펼칠 때 재능과 노력이 적절히 결합되고 덧붙여서 환경이 이렇게 잘 뒷받침될 때 비로소 어떤 예술적 성취를 한다는 내용이 다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 잠깐 보죠. 2번 문제. 이 문제를 제가 안 보고 갔네요. 2번 문제 보시면 라를 바탕으로 가나다를 평가하시오죠. 그죠? 라를 바탕으로. 그죠? 그러면은 라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라를 기준으로 자, 사고의 구조를 떠올려 보세요. 오른쪽에 평가를 하는 나가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 나가 있고 왼쪽에는 뭐예요? 가나다 평가의 대상이 있죠. 라를 기준으로 가나다가 자, 가나다의 내적 논리가 잘못되었는지, 그죠? 가나다처럼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달라는 뜻입니다. 내적 논리에 문제점이 있으면 어때요? 논리적 비판, 논리적 평가가 되는 거고, 가나다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의 어떤 사회적이거나 보편적 가치에 잘 부합하지 않아. 그럴 때는 어때? 합리적 비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라를 통해서 대학이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평가는 제가 비판이랑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평가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첫째, 비판 대상의 논리를 정확히 찾아라. 그 다음에 사실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냐, 근거가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에 부합한다. 가나다를 평가해보니 사실에 부합하고 근거도 타당해. 자, 요거는 뭐라고요? 논리적 비판이에요. 논리적 비판. 주장의 문제점. 가나다처럼 하면 라를 통해서 보았을 때 현실에서 뭔가 적당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건 합리적 비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재적 비판, 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논리의 결함을 따지는 거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현실에서 뭔가 적절하지 않거든 하는 게 합리적 비판, 외재적 비판이 되는 거예요. 자, 즉 논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아, 라가 비판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논리를 두들겨 패라는 건지, 그러한 어떤 가나다의 주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현실에서의 어떤 한계를 비판하라는 건지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비판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관. 조건이죠, 조건. 그래서 똑같은 어떤 상황과 객관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 즉 동일한 어떤 시공간적인 어떤 공간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즉 오늘날 우리나라의 똑같은 고3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입시가 어떤 학생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어떤 학생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주관적으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이라는 공간,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상황과 맥락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주관적 요인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주관적인 어떤 조건을 다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관적 요소를 찾아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이 어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글을 쓸 수 있겠죠. 자, 제시문에서 제가 설명해 놓은 건 뭐냐면 출산율의 문제예요. 자, 출산율의 문제를 우리나라의 지금 출산율이 지금 한 해,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지금 80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과거 많이 낳을 때는 100만 명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한 해 신규, 신생아 수가 1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지금 우리 사회가 2030년, 길게는 2050년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젊은 세대들이 부양해야 될 어떤 기성세대들에 대한 부양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돼요. 즉 사회적 생산력이 지금 급격히 떨어질 위험성이 큽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출산 문제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처한 상황과 어떤 맥락, 어떤 역사적인 맥락, 출산율이 100만 명, 120만 명까지 올라갔을 때도 있는데, 지금 출산율이 지금 80만으로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상황과 맥락을 보면 출산율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아이를 낳는다 안 낳는다라는 것은 어떤 거죠? 전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사적인 문제. 저는 애를 넷이나 낳았지만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저는 아이를 넷을 낳았지만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는 아이가 싫어. 그래서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내가 경제적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아이를 낳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저는 감당할 자신이 없는데도 4명이나 낳았어요. 아, 큰일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를 열심히 찍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강의 많이 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전적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문제라는 거죠. 즉 어떤 출산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인 상황과 맥락, 공간과 시간을 따져볼 수도 있지만 주관적인 어떤 사람들의 어떤 요인 또한 따져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따라서 객관적인 상황과 맥락을 검토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사회적 사고와 보편적 사고로 나누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답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상황에 해당되는 상황과 맥락, 공간과 시간을 검토해 보아야 되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개인, 주관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과정에서 대학이 요구하는 바는 뭐다? 상황과 맥락과 조건에 따라서 이 문제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이 학생이 지금 따지고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대학에서 말하는 이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미경과 같아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숨겨진 전제나 이유들을 찾아내는 게 논리적 사고예요. 반면에 합리적 사고는 제시문이 주는 정보는 너무 적어. 이걸 토대로 이러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거시적인 사고인 거예요. 논리적 사고가 조금 미시적 사고라면 합리적 사고는 거시적 사고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보면 그 문제를 미시적인 어떤 논리에서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의 어떤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너무 작거나 멀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학생들이 자기 눈앞에 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합리적 사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는 가장 사고의 기본적인 어떤 두 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정돈하죠. 제가 이 합리적 사고도 문제를 사실 넣어 놨는데요. 분량이 너무 많아서 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합리적 사고에는 문제는 조금 빼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구조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설명한 사고의 구조 보면 시험을 보는 내가 어떤 문제가 되는 대상을 어떤 기준, 어떤 가치 판단, 사실 판단과 같이 수직 수평적 근거를 따질 수 있는지 이게 논리적 사고예요. 그 중에서 번호를 매긴 거 있죠. 1번, 2번, 3번, 4번 이걸 정확히 개념적으로 딱 넣는 것이 개념적 사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 되는 건 뭐죠? 개념과 개념들 사이에 어떤 관계들을 구성해낼 수 있냐 없냐, 여기 화살표들 있죠? 이걸 구성해낼 수 있냐 없냐가 구조적 사고, 관계적 사고입니다. 이걸 논리적 사고입니다. 즉 제시문에 있는 요약은 어때요? 이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죠? 비교는 이 두 개의 구조를 만들어냈고 가나를 본 다음에 기준은 기준끼리, 대상은 대상끼리, 판단은 판단끼리 1대1로 비교할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겁니다. 자, 설명은요? 설명은 가를 참조해서 나를 설명하라고 하면 나에서 설명해야 될 대상을 명확히 개념화하고 가에서 찾아야 될, 참고해야 될 어떤 기준을 찾아서 그것을 인과적으로 설명을 하는지 의미로 설명을 하는지 하여튼 사실 판단을 설명하는지 가치 판단을 설명하는지 분명히 설명해 주길 요구하는 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논리적 사고는 이런 구조를 띱니다. 알겠죠? 자, 이걸 조금 더 넓혀서 봅시다. 자, 이 전체를 조금 더 넓혀서 큰 네모를 쳤어요. 네모. 이 네모가 뭐예요? 이 네모를 친 거, 동그라미 친 거, 자, 동그라미 친 거 사회적 사고예요. 이러한 어떤 논리가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냐 있냐를 따지는 거, 사회적 사고. 자, 사회적 사고를 따질 때도 마찬가지로 그 동일한 어떤 시공간 속에서 지금 여기 개인이 처한 조건을 꼼꼼히 따지면서 상황 맥락 조건을 따지면서 구체적 상황을 디테일하게 언급해서 이 논리가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자, 보편적 사고, 사회보다는 더 넓은 차원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될 보편적 가치, 그죠? 인권, 평등, 자유, 뭐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지금 이 제시문의 논리,
그래 논리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없는지가 합리적 사고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논리적 사고, 합리적 사고는 이런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위에 위에 쳐놓은 거, 제가 괄호를 쳐놨는데, 지금, 요거는, 프레지에서 가지고 오면서 잘 연하게 긁혔네요. 요 괄호 쳐놓은 부분이 뭐라고요? 논리적 사고고, 이 전체가 한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자, 네모친 것처럼 인류의 보편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보편적 사고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확히 숙지하고 글을 쓰면 훨씬 더 눈에 띄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요약, 비교, 설명, 비판, 자기 견해에 답을 하기를 급급하지 말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어떤 논리적 사고를 보여줄 것인가, 나는 어떤 합리적 사고를 보여줄 것인가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다른 학생과 구별되는 탁월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합리적 사고. 자, 합리적 사고는 주장이나 논리가 현실에 얼마나 타당한지를 따져보는 사건입니다. 자, 사건, 행동, 현상, 주장 등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합리적 사고 하면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하고 뭐 외우기나 어렵다 그러면 의미 있냐 없냐를, 야, 네가 한 행동이, 야, 이러한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냥 의미를 물어보세요. 알겠죠? 자, 객관적 상황 맥락과 주관적 조건을 따져야 됩니다. 사회적 사고는 우리 사회 현실을 얼마나 꼼꼼히 따져보는가를 물어본다면, 보편적 사고는 보편적 가치의 구체적 현상과 사이의 충돌, 혹은 보편적 가치와 보편적 가치 사이의 충돌을 보여줘야 좋은 글이 됩니다. 특히 이제 보편적 사고는 이런 5번과 같은 문제는 어려워요. 자유와 평등, 즉 보편적 가치와 보편적 가치가 충돌할 때, 그죠? 이거 참 어렵죠. 그리고 그런 문제가 나오면 아이들이 평범한 글을 씁니다. 대표적으로 성대 문제가 그래요. 예를 들어 개발과 보존, 그죠? 성장과 분배, 이런 것들이 딱 나오면 아이들이 그냥 하나를 일방적으로 이건 문제야, 그래서 이게 좋아,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합리적 사고의 핵심은 구체성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 사고 하면 여러분들이 딱 뭐 복잡하면 이것만 떠올리세요. 의미. 진짜 의미 있냐 없냐 이걸 따져보시고요. 그 의미를 따지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내가 따져야 되겠구나, 이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리적 사고에 대한 설명은 대략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논법닷컴에 들어오시면 질문 게시판이 있으니까 거기에 질문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어지간하면 제가 받으니까 직접 하시면 되고, 논술천재 합리적 사고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